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집 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입니다. 군집 분석의 알고리즘은 크게 계층적 방법과 비계층적 방법이 있습니다. 계층적 방법은 병합적인 방법과 분할적인 방법이 있는데 본 강의에서는 병합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병합적인 방법은 각 데이터가 각각 하나의 군집으로 n개의 군집으로 시작하며 한 번에 하나씩 병합되어 결국 최종적으로 한 개의 군집이 될 때까지 계층적으로 병합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비계층적 방법은 K-means 알고리즘이 대표적으로 군집의 수를 미리 결정한 후 군집의 구성 요소를 안정화될 때까지 바꾸어주는 방법입니다. 계층적 병합 군집화 방법은 정확히 하나의 레코드로 구성된 군집들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레코드들로 구성된 하나의 군집만이 남을 때까지 가장 가까운 두 군집들을 점진적으로 병합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병합은 단일 레코드가 군집에 추가되거나 기존의 군집 두 개가 하나로 묶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병합 과정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A, B로부터 D, F까지 6개의 단일 레코드로 구성된 군집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두 개의 점을 눈으로 찾으면 D와 F가 됩니다. 다음 5개의 군집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두 군집을 찾습니다. A와 B가 됩니다. 이 둘을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주면 4개의 군집이 남았습니다. 4개의 군집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두 군집을 찾습니다. DF 그리고 E가 됩니다. 묶어주면 3개의 군집이 남았습니다. 3개의 군집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두 군집을 찾습니다. DF와 C가 됩니다. 묶어주면 2개의 군집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개의 군집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모든 레코드가 포함된 하나의 군집이 완성됩니다. 자, 그런데 앞서 군집 간의 거리를 구할 때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군집에는 여러 개의 점들이 있어서 군집 간의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거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합 방법은 군집 간의 거리를 정의하는 방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최단 연결법, 싱글 링크는 두 군집에서 가장 가까운 두 레코드 간의 거리를 두 군집 간의 거리로 정의합니다. 반면 최장 연결법, 컴플리트 링크는 두 군집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레코드 간의 거리를 두 군집 간의 거리로 정의하며 모든 가능한 레코드들 사이의 평균 거리를 두 군집 간의 거리로 정의하는 평균 연결법, 에버리지 링크도 있습니다. 이어서 중심 연결법, 센트로이드는 각 군집의 중심 레코드 사이의 거리를 두 군집 간의 거리로 정의하고 이 기준으로 병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와드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은 각 레코드와 그 레코드가 속해 있는 군집의 평균과의 거리 제곱의 총합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군집을 병합합니다. 설명이 복잡하죠? 한마디로 가상으로 2개의 군집을 합쳐볼 때 잔차 제곱합의 증가가 가장 작은, 즉 가장 이질적이지 않은 두 군집들을 묶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산이 복잡한데 그러나 이 계산은 머신이 해주니까 우리는 결과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집은 잘게 나누어질수록 잔차 제곱합이 작아집니다. n개의 군집이라면 잔차 제곱합의 총합은 0이 되겠죠. 계층적 병합 분석의 특징 중에 하나로
덴드로그램이 있습니다. 덴드로그램은 군집화 과정을 간략하게 나타내는 나무 형태의 도표인데 이 도표를 이용해 나중에 군집의 개수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5개의 점을 그 거리에 따라서 계층적으로 병합하였고 이를 덴드로그램으로 표현하면 왼편의 그림과 같습니다. 병합의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구할 때 이 거리값을 바탕으로 덴드로그램을 그릴 수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의 장점은 군집의 수를 명시할 필요 없이 군집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덴드로그램을 통해 군집화 결과를 표현하여 설명 및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데이터 집합이 매우 클 경우 계산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재정렬 혹은 몇 개 레코드 제외 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즉 안정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이상치 값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태리의 도시들에 대한 거리 매트릭스가 주어졌고 오른쪽에 지도가 있습니다. 3개의 그룹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가장 거리가 가까운 두 도시는 어디인가요? 네, MI와 TO, 그러니까 밀라노와 토리노가 가장 가깝습니다. 이 두 도시를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때의 거리 138을 기록합니다. 아래쪽에 덴드로그램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두 도시를 찾아봅니다. 거리가 219인 RM, NA, 즉 로마와 나폴리가 나왔습니다. 이 둘을 묶어줍니다.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두 도시를 찾아봅니다. 거리가 255인 BA와 NA, 즉 파리와 나폴리가 나왔습니다. 이 둘을 묶어줍니다. 이렇게 하니 나폴리, 로마, 그리고 파리의 세 도시가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렌체, FI 피렌체가 단독 클러스터로 있고 밀라노와 토리노 두 도시가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밀라노와 토리노 두 도시가 하나로 묶어져 있어 전체 3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3개의 그룹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다음에 병합될 도시는 피렌체입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는 RM, 로마였고 이때 싱글링크 최단 거리는 268입니다. 묶어줍니다. 결과적으로 2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되었고 두 군집들 간의 최단 거리를 구해봅니다. 지도에서 보니 피렌체와 위의 두 도시 중 하나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최단 거리는 FI와 MI, 피렌체와 밀라노였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295였습니다. 묶어줍니다. 이렇게 병합해주니 모든 도시들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덴드로그램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덴드로그램을 이용해서 3개의 클러스터를 형성해 보겠습니다. 나뭇가지처럼 생긴 덴드로그램을 위아래로 움직여가며 가지치기를 하면 되는데 점선 부분에서 자르면 3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됩니다. 오른쪽 지도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혹시 4개의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덴드로그램에서 파란 점선과 같이 자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파리, 나폴리 RM, 피렌체, 밀라노 토리노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연습 문제 3번입니다. 방금 전 이태리 도시 이그젬플을 브라이텍스를 이용하여 실습해 보겠습니다. 하이어레키칼 클러스터링 함수를 이용하며 클러스터링 메소드는 싱글 링키지, 최단 거리법을 이용합니다. 실습 전에 미리 살펴보면 CTS 데이터를 로드하고 하이어레키칼 클러스터링 함수로 군집 분석을 수행한 후
하이어레키칼 클러스터링 포스트 프로세스 함수로 후 처리해서 군집을 구하는 분석 플로우를 가집니다. 하이어레키칼 클러스터링 함수에서 인풋 모드 옵션에서 매트릭스를 선택하여 거리의 형태가 매트릭스임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링키지 메서드로 싱글 링키지를 선택하여 최단 거리를 사용합니다. 하이어레키칼 클러스터링 포스트 프로세스 함수는 덴드로그램에서 군집을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타겟 넘버를 3으로 지정하면 결과 테이블에 클러스터 번호가 주어집니다. 클러스터 번호로 소팅하면 동일한 클러스터에 속한 도시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cities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load cities, 로드 함수를 사용해서 cities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바리부터 해서 토리노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우가 대칭인 매트릭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어레키칼 클러스터링 함수를 사용해서 하이어레키칼 클러스터링을 실행합니다. 여기서 인풋 모드는 매트릭스 선택해 주시고요.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컬럼으로 되어 있는 게 오리지널이고요. 이거 좌우 대칭형은 매트릭스입니다. 디스플레이 플롯은 true를 하면 이 덴드로그램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링키지 메소드는 싱글 링크고요. 매트릭은 유클리디안을 사용했습니다. 링키지 메소드는 싱글 링크 말고도 뭐 컴플리트 에버리지, 센트로이드 이런 거 다 있고요. 와드까지. 그 다음에 매트릭도 유클리디안, 링코스키, 시티블록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도 라이트로 하게 되면은요, 이 그림이 덴드로그램이 오른쪽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자,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링키지 매트릭스가 나왔습니다. 하이어레키칼 클러스터링 포스트 프로세스 함수를 써서 클러스터 개수를 정해줍니다. 3으로 정해졌고요. 컬럼 이름은 디폴트로 클러스터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런을 했더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시 순서별로 해서 각 도시에 클러스터 번호가 있고요. 또는 클러스터를 이렇게 소팅해 주면은요. 1번 클러스터에는 MITO, 2번 클러스터는 BANARM, 3번 클러스터는 FI. 이러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 문제 4번 프로틴 데이터입니다. 유럽 국가들의 주요 프로틴, 그러니까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군집 분석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군집 분석을 통해 섭생, 즉 비슷한 음식을 먹는 국가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5개의 군집으로 분석하고 핀란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수행합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프로틴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드 함수로 프로틴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프로틴2 데이터죠. 데이터가 없을 때는 불러오면 됩니다. 런에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왔고요. 오른쪽에 맵 차트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맵 차트는요. 옵션에서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맵 타입이 없다고 그랬죠.
선택해주면 됩니다. world.json 선택해주면은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이어레키칼 클러스터링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풋 컬럼을 지정해 주고요. 레드 밑으로부터 해서 fruit and vegetable이네요. 선택 9개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풋 모드는 이번에는 오리지널이죠. 컬럼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플롯 2로 놓고요.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키 컬럼은 컨트리를 선택해 줬습니다. 국가가 키 컬럼으로 인덱스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링크지 메소드는요. 센트로이드 선택했고요. 매트릭은 유클리디안을 선택했습니다. 피거 오리엔테이션은 라이트로 했고요. 자, 런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키 컬럼을 줄 때는요. 이렇게 나라 이름이 이렇게 인덱스로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요. 만약에 키 컬럼이 없을 때는요. 이것이 그냥 넘버링으로 나옵니다. 자, 불편하죠? 포인트로 나오니까. 그래서 키 컬럼을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덴드로그램이 완성됐습니다. 덴드로그램이 완성되면은요, 하이어리키칼 클러스터링이 다 수행이 된 것이고요. 이후에는 하이어리키칼 포스트 프로세스를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주면 됩니다. 넘버 오브 클러스터가 5개로 정해졌네요. 자, 맵 차트로 그려져 있습니다. 테이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고요. 프리딕션 넘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맵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맵 타입을 월드 제이슨 선택해주면 됩니다. 확대해 보면은요, 여기는 지우고 크게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필터링을 했네요. 프리딕션 4. 자, 왜 4를 했느냐? 영국과 프랑스가 4번으로 돼 있었어요. 보게 되면 자,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죠. 22번 4번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상에서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자, 유럽을 안 가봐서 자, 영국이죠. 여기 영국하고 여기가 프랑스로 돼 있죠. 여기가 같은 4번입니다. 넘버링이 4로 돼 있습니다. 자, 4번 그룹에서 4번이죠. 4번 그룹에 대해서 필터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그룹에 있는 국가들의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 이런 거죠. 그래서 필터링에서 4번 그룹만 필터링을 했고요. 필터링을 런을 안 했네요. 런을 하고 됐죠? 4번 그룹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스태티스틱 서머리에서 에버리지를 잡아봅니다. 자, 에버리지를 잡으면요. 여기에 속한 12개의 나라가 어떤 평균값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옛날 나라 구별이라 웨스트 저머니하고 이스트 저머니가 각각 있다는 점
참고하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에버리지 소팅해서 보면은요. 가장 많이 먹는 게 뭐냐? 가장 많은 단백질 공급원은 시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밀크가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곡물을 많이 먹네요. 그러니까 뭐 쌀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양인들은 쌀을 많이 먹고 아마도 이쪽 유럽 사람들은 밀을 많이 먹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위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했을 때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 했을 때 결과가 바뀌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민맥스 스케일러를 해가지고요. 같은 방식으로 런을 수행하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수행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값이 바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고요. 어떻게 됐나요? 자, 클러스터링 해서 결과를 봤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이 1번. 같은데요? 자, 테이블 맞고요. 맵 차트로 한번 그려볼게요. 월드 놓고 레티튜드, 롱기튜드 지정합니다. 자, 바뀌었죠? 아까는 핀란드가 혼자 있었는데 이번에는 헝가리가 혼자 있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달라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습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로드하고 하이어레키칼 클러스터링 함수를 수행합니다. 링키지 메소드는 센트로이드를 선택하고 디스턴스 매트릭은 유클리디안을 선택합니다. 옵션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연습 문제에서는 동일한 옵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키 칼럼으로 컨트리를 사용하여 덴드로그램에서 국가별로 인덱스가 나오도록 합니다. 하이어레키칼 클러스터링 함수 실행 결과 오른쪽과 같은 덴드로그램이 생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이어리칼 클러스터링 포스트 프로세스 함수를 실행하여 5개의 그룹을 형성합니다. 문제에 나온 핀란드는 혼자 단일 아이템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같은 4번 그룹에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속한 그룹도 4번 그룹입니다. 독일이 속한 그룹인 4번 그룹을 필터링하고 스태티스틱 서머리 함수로 평균값을 구해봅니다. 소팅하면 가장 많은 프로틴 공급원이 시리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유가 두 번째네요. 우유도 많이 먹지만 곡물을 제일 많이 먹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으로 결과를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캐터 플롯입니다. 칼라바이 옵션에 프리딕션을 지정하여 같은 그룹은 같은 색깔로 표현합니다. 아무래도 같은 그룹이 물리적인 위치도 가까운 곳으로 유추됩니다. 지도에서 보면 더 확실하겠죠? 맵 차트를 통해 지도상에 표현해 본 것입니다. 확실히 물리적인 위치도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끼리 무역이나 이주, 전쟁 등을 통해서 비슷한 섭생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계층적 군집 분석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